안녕하세요. 아무리 봐도 무해한 리뷰 아무리입니다. 아무리에서 두 번째로 다룰 리뷰는 바로 피키 블라인더스입니다. 이게 뭔데?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압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순전히 아니아가 등장한 요 포스터 때문에 넷플릭스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리듯 보기 시작했거든요. 혹시 아직 아무리의 퀸즈 갬빗 편을 안 보셨다면 오른쪽 상단을 클릭해주세요. 고백하자면 사실 시즌 3개를 완주한 지금까지 아니아의 털끝 하나 발견하지 못했어요. 근데 웬걸? 배신감은커녕 또 빠져버렸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만 인지도가 적은 편이지 피키 블라인더스는 2013년 다큐멘터리나 예술성 짙은 작품들이 주로 방영되던 영국의 BBC2 채널로 시작, 시즌 1부터 4까지 꾸준히 쌓은 인지도를 발판으로 시즌 5부터는 셜록 등 영국의 메인 드라마들만 입성한다는 BBC 1 채널로 진출, 국민 드라마 등극에 성공했고 이후 넷플릭스로 보급되면서 서구 문화권을 넘은 선풍적인 인기로 전 세계적인 팬덤을 형성하고 있죠. 오죽하면 브래드 핏부터 스눕독, 사무엘 잭슨 그리고 줄리아 로버츠까지 장르 불문 정말 내로라 하는 스타들이 이 드라마의 팬임을 셀프 인증하며 출연하고 싶다고 역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By the order of the Peaky Blinders, this is Red Right Hand by Snoop Shill. Check it out. 최근 마라맛으로 대흥행을 했던 드라마 펜트하우스처럼 화려한 카메오 라인업이 기대되는 대목인데요. 하지만 이슈보단 작품의 완성도를 최우선시하는 감독의 아집으로 현재까진 줄리아 로버츠만 출연이 유력할 것 같네요. 대체 얼마나 대단한 감독이 만든 대단한 작품이길래 그래?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피키 블라인더스는 감독 스티븐 나이트 피셜 총 6개의 시즌으로 완결될 예정이며 현재 넷플릭스에 시즌 5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시즌 6는 지금 열심히 촬영 중이라고 하는데 감독의 연출이 워낙 디테일해서 촬영 기간도 오래 걸리고 코로나까지 겹쳐 시즌 6의 개봉 시기는 빨라야 올해 말에서 내년 초라고 하네요. 아무리는 이번 영상에서 피키 시리즈 전반의 이슈들과 더불어 시즌1의 내용을 기준으로 다룬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며 그럼 관전 포인트 소개에 앞서 먼저 스포 없는 간단한 스토리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황폐해진 영국, 그 중에서도 버밍엄이라는 도시는 세계 최초 산업혁명이 일어난 지역 중 하나로 전후 세대들에겐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그곳을 기반으로 세력을 확장해가던 갱스터 집단 일명 피키 블라인더스는 셸비 가문이 주축이 되어 운영되는 버밍엄 출신 조직이었는데요. 셸비 가문은 5남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리더는 의외로 첫째가 아닌 둘째 토마스 셸비입니다. 영민한 두뇌와 협상 능력, 무엇보다 권력에 대한 야망까지 두루 갖춘 토미는 가문의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고 있죠. 참전 후 가까스로 살아 돌아온 토미는 이후 더 악착스럽고 살기 어린 태도로 셸비 가문이 겪는 크고 작은 일련의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며 몸짓을 불려나가는데요. 특히 시즌 1에서는 음지에서 검은 돈을 만지며 무럭무럭 성장해가는 셸비 가문, 이하 피키 갱단과 그들을 저지하려는 공권력과의 대립이 긴박하게 펼쳐집니다. 자, 그럼 줄거리 소개는 여기까지. 공권력을 상대로 두둑한 배짱 장전하고 인생을 베팅한 것처럼 다소 무모한 행보를 걷는 토미는 과연 가문을 일으키고 대도시 런던까지 입성할 수 있을까요? 먼저 제목 피키 블라인더스가 내포한 뜻에 대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피키 블라인더스는 그 당시 실존했던 갱 집단의 이름을 그대로 빌려온 거라고 합니다. 이는 모자 챙을 뜻하는 픽이라는 단어와 눈을 멀게 한다는 뜻의 블라인더를 합친 단어로 모자에 면도칼을 꽂고 다니며 그 모자를 휘둘러 상대방의 눈을 멀게 만드는 그들의 다소 난폭한 공격 방식에서 유래된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드라마가 그 실존한 갱 집단의 실화 이야기냐? 그것은 아니고요. 시대 배경과 모티브만 차용했고 모든 이야기는 각본가이자 감독 스티븐 나이트의 상상력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무리가 뽑은 피키의 첫 번째 매력 포인트는 Shout out to 스티븐 나이트, 작은 디테일마저 진심인 그의 미친 연출력입니다. 일단 피키 블라인더스는 매회 시작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 한 편의 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높은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피키를 보다 보면 아주 디테일한 미장센 때문인지 마치 내가 그 시대를 사는 것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스티븐 나이트 감독이 영국 버밍엄 출신이기도 하고 그의 친아버지가 10살 무렵 실제 피키 블라인더스 갱단이 주름잡던 시대를 경험했던 기억이 있어서 더 몰입감 있는 장면이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My mum and dad grew up in Small Heath in Birmingham in the 1920s. They always told me stories about their childhood that I always thought was so glamorous and wild and amazing. 비하인드 인터뷰를 찾아보다 보니 감독은 이 드라마가 1919년도에는 영국이 이랬구나 라는 단순한 시대의 묘사극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이야기지만 동시에 동시대적인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다고 해요. 그런 감독의 노고 덕분인지 약 100년 전이라는 올드한 시대 배경에 다소 어울리지 않을 법한 완전 힙한 요즘 스타일의 음악과 세련된 카메라 무빙을 접목시킴으로써 오히려 그런 이질적 요소들의 결합이 보는 이로 하여금 카타르시스까지 느껴지게 합니다. Time to make some real money. 서구 문화권에서 피키가 큰 호평을 받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옛날 신화 속 영웅이나 왕국 로열 계층을 주로 다루는 전형적 영국 드라마 특유의 클리셰에서 벗어나 노동자 계층 중심의 이야기를 다룬 것이 신선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Well, is that it's a working class story. That's the thing. You see, I think in Britain, for ages, like the sort of the upper middle class and the aristocracy are so well represented in drama, but never really the working. Right, it's all Downton Abbey. Same. 스티븐 나이트 감독은 나라를 위해 싸우고 사선에서 돌아온 전사들이 전쟁 후 조국으로부터 그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고 외면받는 그 당시의 아이러닉하고 황폐한 모습을 꼬집기 위해 인테리어, 소품, 의상 등의 화려한 컬러는 최대한 배제하고 삭막한 애쉬 그레이 톤 위주로 전체적인 무드를 잡았다고 해요. 역사적 고증을 통해 당시 사회 문화를 10분 담아내고 있는 이 드라마는 연출팀, 미술팀 외에 배우들의 노고도 대단했는데요. 그 당시 유행하던 복식과 헤어스타일을 그대로 재현한 것은 물론 배우들은 촬영 몇 달 전부터 그 시절 버밍엄 지역의 사투리 발음을 밤낮으로 연습하며 당시 느낌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Because the accent, the Birmingham accent, is actually very hard. Yeah. It's one of those ones that people, if they get it slightly wrong, they go into Pakistani. Yeah. Or South African. Or South African is like. Yeah, it's a tricky one. It's a tricky one. It is. And it's to sort of make it sound cool as well. Or not cool, but you know, if you're a gangster. 영국 발음뽕에 취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히 주인공 토미의 영국 발음은 언제 들어도 매력적인데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아무리가 뽑은 두 번째 관전 포인트. 원맨쇼여도 좋아 사랑해요 killian 머피입니다. 몇 리뷰에선 피키 블라인더스를 보면서 매일 하루 한 편 마약을 맞는 기분으로 killian 머피에게 빠져들었다. 이것은 killian 머피의 영상 화보집인가? 하는 재밌는 리뷰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토마스 셸비 역의 killian 머피는 이 드라마로 인생 캐릭터를 만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killian 머피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페르소나로도 유명한데 특히 이 터키시 페르시안 블루의 홀리한 눈이 매력적이죠. 일례로 놀란 감독의 영화에서 안경 쓰고 나오는 역할을 맡았는데 감독이 머피의 눈을 닮고 싶어서 자꾸 안경 벗는 씬을 넣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동안은 이 매력있는 페이스에 비해 조연 혹은 비중 없는 주연을 도맡았었죠. 피키를 계기로 존재감 있는 조연감 정도에서 단숨에 믿고 보는 주연감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답니다. 그만큼 이 드라마를 보다 보면 killian 머피 특유의 젠틀한 이목구비를 통해 나오는 섬세한 감정 표현에 한 번, 조곤조곤하지만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현올림에 2번, 빠른 판단력과 리더십 있는 행동력에 3번, 그렇게 3콤보로 압도당하게 됩니다. 사실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토미는 전장에서 부하들을 이끌고 적진으로 가는 땅굴길에 폭발물을 설치하던 행동대장이었죠. 생사의 경계선을 수백 번 오가며 죽음과 공포에 단련된 토미에게 전쟁 이후의 삶은 어쩌다 받은 공짜처럼 허무하고 더덥게 느껴집니다. 그래서인지 토미를 지켜보다 보면 어찌 사람이 저렇게 겁이 없고 무모하지 싶은 장면들이 종종 나옵니다. He's a fascinating character then because he's relentless and fearless. To encounter him as an enemy is pretty scary because of that lack of fear. 그런 모습들이 극중 텐션을 극치로 끌어올려 시청자로 하여금 빠져들 수밖에 없게 만드는데요. 그럼 다른 캐릭터는 별 볼 일 없느냐? No. 그래서 아모리가 뽑은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작지만 소중한 조연들입니다. 토미 옆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든든한 셸비가의 두 형제가 있는데요. 먼저 토미의 오른팔, 멋쟁이 첫째 아서 셸비입니다.
여러 배우들이 가장 기피하던 그 당시의 투블럭 컷을 제일 찰떡같이 소화, 극 중에선 진짜 스타일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어마무시한 오빠를 자랑합니다. I looked in the mirror and I just thought, I don't know. Do you know what I mean? I really weren't sure about the look. 필모를 찾아보니 이분도 킬리안 머피만큼 피키를 통해 인생 캐릭터를 발견한 것 같네요. 5남매 중 첫째인데도 불구하고 드라마에선 늘 토미에 밀려 바지 사장 같아 짠내나지만 그래서 더 정이 가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By order of the Peaky Blinders. By order of the Peaky Blinders. 다음은 의리파 셋째 존 셸비. 형아들을 위하는 마음은 늘 1등이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이지만 세상 의욕만 앞서고 여자만 밝히는 철딱선이라 극 중에선 여러 크고 작은 문제들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근데 웃기게도 이 철딱선이가 다른 드라마에선 또 토마스 셸비 같은 키맨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피키에서는 이 삼형제가 잘 빠진 3피스 수트를 갑옷처럼 두르고 적진으로 나가는 모습이 자주 연출되는데 그 모습이 마치 어벤져스 같고 가슴이 웅장해지는 듬직함이 느껴져 3등이를 보는 양언니 얼굴에 옅은 미소가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내 남동생도 한 명 있는데 처음에 제가 사남매라고 착각할 만큼 그분은 아직까지 별다른 존재감이 없네요. 그럼 이 드라마는 남자만 있느냐? 앞서 5남매라고 말씀드렸죠? 셸비 가문의 유일한 여자 형제 에이다 셸비가 있습니다. 두뇌를 앞세운 판단력과 배포까지. 어쩌면 토마스의 기질을 가장 닮은 것 같지만 오빠들과 한데 엮이기를 극도로 싫어하며 가문의 모든 것에 다소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빼먹을 수 없는 인물은 바로 5남매의 길라잡이이자 피키 가문의 안주인 폴리 고모인데요. 어디서 봤나 싶더니 말포의 연마로 해리포터에서 눈도장을 찍었던 배우 헬렌 맥크롤이더라고요. 비중 있는 역할은 아니었지만 카리스마 있는 연기와 헤어스타일로 각인되었던 이 배우가 피키 블라인더스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특히 토미를 포함한 가문의 모든 남자들이 전쟁에 나갔을 당시 그들을 대신하여 가문을 지켜냈을 만큼 강인한 여성 캐릭터로 절대 권력자 같은 토미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기도 가끔은 독주하는 그에게 반기를 들기도 하죠. 시즌이 흐르면서 조금씩 캐릭터가 변모하기도 하는데 그에 따라 변화하는 셸비 가족들 사이의 관계를 지켜보는 것도 재밌는 관전 포인트 중 하나일 것 같네요. 그런데 피키 블라인더스 리뷰를 준비하는 도중 알게 된 충격적인 소식. 2021년 4월 16일 헬렌 맥크로리가 긴 암투병 끝에 사망했다는 뉴스를 접했는데요. 이는 피키 제작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피키 팬들에게도 충격적인 소식일 것 같네요. 현재 마지막 시즌이 한창 촬영 중인 걸로 아는데 과연 폴리 고모는 시즌6에 어디까지 함께하게 될지 이후 그녀의 빈자리는 또 어떻게 채워질지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단순히 갱스터 드라마라고 말하기에는 할 얘기가 너무 많은 이 고품격 드라마. 화려한 컬러가 없는 시대극은 지루하다는 제 선입견을 와장창 깨부숴준 이 드라마. 피키 블라인더스를 양언니는 한마디로 비겁하다, 욕하지마, 더러운 뒷골목을 뒤지고 다녀도 간지의 끝판왕 영국판 야인시대라고 정리하고 싶네요. 비겁하다, 욕하지마. 갱스터, 누아르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넷플릭스에서 웬만한 건 다 보고 또 뭐 볼 거 없나 탐색 중인 하이에나 같은 분들에게도 강추드립니다. 양언니도 시즌 1은 하루 만에 격파했고 시즌 2에서는 약간의 정치기가 있었는데 꾹 참고 존버했더니 시즌 3부터는 또 미친 속도감이 붙어서 쏠쏠한 보상을 좀 받았는데요. 계속 봐보고 진짜 재밌으면 피키 리뷰 2탄으로 돌아올게요. 뭔가 작품을 보는 내내 똑똑한 사람들은 결정하고 덜 똑똑한 사람들은 그걸 실행에 옮긴다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게 하는 그런 드라마였네요. Smart people make the decisions and the less smart people carry them out. And that seems to him to be the logical. 이번에는 이슈거리도 많고 시즌 양도 좀 무거운 작품을 리뷰했으니 다음엔 좀 더 가벼운 컨텐츠로 돌아올 거라 약속드리며 그럼 지금까지 아무리 봐도 무해한 리뷰 아무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